여수 거북선과 인제 하늘내린의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3국 속기대국이 한창인데요. 자, 지금 하변에서 패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프가 거의 9.5 대 0.5 이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사람은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이 바둑이 끝나고 득이사에게 물어봐도 여기서 패 나서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사들끼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패 나서 까시다. 흔히 이제 어느샌가 바둑 용어처럼 굳어져 버린 표현이죠. 네, 그렇죠. 저희는 어느 순간 그 말을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좀 불편하다 이런 뜻인가요? 굳이 좀 어원을 찾자면은 네. 세계대회 예선에서 일본 기사들의 말이 변형이 돼서 좀 어떤 말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듣기는 했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하변의 패가 진행입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인공지능은 아직도 100의 승률을 9할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패감까지 다 계산을 이미 끝낸 걸까요? 네, 일단 백도 패감을 쓰고 이쪽을 따내면서 여기 다음 패감을 쓰면요.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축이 아니라서 네. 흙이 느는 순간 이 백돌이 잡히던지 이 두 점이 잡히던지 지금 백이 따내면 타협이에요. 앞으로 백의 팩감은 두 팩감 정도가 있어요. 이쪽 붙이는 것 하나랑 이곳의 팩감. 네, 백의 팩감은 두 개고요. 흙도 이곳 하나,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끊는 것을 안 받더라도 지금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고 하나, 네. 둘, 두 개, 네, 두 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찌르는 것은 아마 안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미리 선수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백도 이곳까지는 받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해소하는 건 흙이 늘었을 때 이 자리를 잡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해소를 합니다. 하변을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백 대마가 좀 쫓기겠습니다. 네, 흙도 결국에는 이 대마를 좀 더 공격을 해야 돼요. 네. 단순하게 이 내점을 잡는 정도로 형세를 앞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김미리 선수 괜찮습니까,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가면은 네. 한 칸을 띄어서 계속 30초. 하나, 둘, 나오면은 안 잡힌다는 얘긴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이응수는 글쎄요. 어차피 이쪽을 두고 여기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끊는 거는 선수인데 이쪽을 흙이 두고 백이 나갈 때 좀 자연스럽게 마지막. 하나, 지키는 흐름이 나오는 게 넷, 아니었을까요? 네, 이거는 백이 이곳에 선수 한 집을 내고 먼저 두는 순간 네. 백돌이 잡힐 돌이 아니에요. 일단 한 집 한눈을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돌 살아가기 더 수월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미리 선수가 거의 잡았습니다. 대마가 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넷, 다섯, 하변에서도 집으로 이득을 봤고요.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두더라도 부끄럼 없이 딱 두 집만 나면 돼요. 그냥 살아만 가면 되는 거죠? 네, 보통 돌의 효율을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좌 쪽과 하변이 백집이 나는 순간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보통 대마가 살아가야 할 때 살아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백돌이 살아만 가면 됩니다. 네, 지금은 사는 데 집중을 해야죠. 흙도 고민이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잡으러 간다는 게 사실 잡힐 돌이 너무 아니긴 한데 지금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지 않는다면 승부를 걸어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백도를 잡으러 가야죠. 그런데 이쪽을 뛰면 이런 돌이 잡히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뛰어나갈 곳이 많은 돌인데요. 자, 그래도 김은선 선수 이곳에 승부를 걸어갑니다. 자, 지금 노려볼 곳은 이 중간 백돌들의 사활밖에 없습니다. 김미리 선수도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네. 떨리기는 할 거예요. 도대체 집으로는 흙이 얼마만큼이나 부족한 건가요? 일단 대략 집을 한번 세보면요. 여기가 10, 11, 13, 19, 20, 25, 28, 29집 정도가 확정과의 상변. 대충 셋, 넷, 한 다섯, 40집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집이 불어난다고 보더라도. 네. 근데 100집은 17, 20, 26, 28, 30, 여기까지 40이에요. 반면으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꽤 벌어진 상태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살면서 어디 하나 떼어 주더라도 웬만하면은 100이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전 진행이 된다면은 백돌이 떼줄 곳도 없죠. 떼줄 곳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계속해서 급소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를 백이 밀면 흙의 형태가 이거는 무너져요. 호구 치는 것은 이쪽을 막아서 이런 데를 끊는다는 것은 백이 이쪽을 찝는 것도 선수고요.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젖히면은 자연스럽게 백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돌들이 부딪히면은 안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딪히는 만큼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약점이 생기겠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오랜만에 뭔가 좀 시원하게 바둑을 이기는 듯한 느낌이네요. 김미리 선수가 팀의 1주전이기는 하지만 지난 5라운드까지 1승밖에 거두질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확실히 1주전을 처음 맡은 만큼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성적보다는 좀 내용에서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바둑이 한참 좋았고 네. 지금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치받아서 눈 모양을 마저 만드는군요. 네, 가장 안전한 수죠. 이 여기를 두면은 한 즙이 나고요. 네. 그렇다고 흙이 파워를 하면은 젖혀서 이곳과 이곳 맛보기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젖혀갑니다. 계속 백도를 노리기는 힘들겠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대마를 잡으러 오면은 네. 어느 순간 살았다고 느껴졌을 때 베개 입장에서 막 이런 데를 젖혀본다든지 이런 데를 먼저 입는다든지 네, 굳이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냐고 좀 반문을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것까지 받을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네, 뭐 굳이 이것까지 해보냐 이런 뜻이죠. 네, 여기서 김은서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대국 저희가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변 쪽이 포인트였어요. 네, 하변 쪽에 그래도 김은선 선수가 수를 찾아내면서 패를 만들었는데 네. 김미리 선수가 중앙 쪽에 백대마를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주강 백대마가 살아가면서 집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김은선 선수도 계속해서 패 쪽을 얘기를 하죠. AI 그래프는 저때 이미 백이 거의 9대1 정도 상황인데 네. 사람이 느낄 때는 그 정도 수치까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대국자들이라면은 몇 대 몇 정도로 느꼈을까요? 그래서 백이 그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이 패를 흑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사용을 하면은 바둑이 막상 만만치 않다라고 느낄 만큼 네.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3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 하늘 내리네 일주전 김미리 선 인제 하늘 내리네 2주전 송혜령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3주전 김상인 선수의 장고대국입니다. 좌귀 쪽의 변화, 덩치가 참 큰데요. 네, 예전에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였나요? 신진서 선수였던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중국 선수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신진서 선수의 대국 중에 나왔던 네, 형태인가요? 신진서 선수 대국 중에 나왔던 모양이고요. 저 모양 자체는 흙이 조금이라도 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좌귀 쪽의 진행은 이 초반 흙이 편한 상태에서 출발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초반에 진행은 흙이 좀 편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은 글쎄요, 지금은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은 이쪽 부근에서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변에서요.
네, 끊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끊어갔습니다. 자, 좌하기 쪽의 변화, 이 초반 형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첫 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초반의 진행은 많이 등장했던 포석이죠. 지금 여기가 전에 신진서 선수 대국에서 나왔던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쪽 위로 막은 수로는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위쪽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네. 네, 어찌 보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외길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중앙 한 점을 버림돌을 삼으면서 하변을 깔끔하게 제압했고, 부분적으로 이 하변 쪽의 흙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이 약간이라도 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배석 자체는 그래도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에 흙 모양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백도 그래도 둘만은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의 공방에서는 백이 약간 득을 봤네요. 상변 쪽을 자연스럽게 지켰고, 이쪽도 여전히 찝는 곳이 기분이 좋으니까요. 자, 실전과 가까워졌는데요. 네, 이곳 날일자를 두니까 네. 백이 이곳을 찌르고 끊었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끊는 수만 가능해서 두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은 백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김상희 선수는 이 두 점 포기하지 않는 진행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두 선수 모두 7분 정도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흑도 마음 같아서는 이쪽을 단수를 치고 싶은데요. 나가고 계속해서 밀어가는 거는 늘었을 때, 있는 거는 이쪽을 붙여서요. 이곳에 끊기는 약점도 남아있고, 당장 이곳의 수상전도 흙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흙도 가장 강수는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쪽을 붙이는 게 강수긴 한데, 백이 찌르고 끊었을 때 흙의 모양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은 이곳을 돌파당해서요. 네. 막을 수가 없다면 이 자체로 좀 두기 힘든 건가요? 이쪽을 막지 못한다면은 이어야 되고요. 백이 늘면은 여기를 한 번 더 지켜야 되는데요. 이곳을 두면서 수상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백이 수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도 그냥 단수 치고 밀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곳이나
이곳 아니면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일단 집으로 두는 편이 어쩌면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선택을 할까요? 이 진행은 2점을 버리는 거죠? 네. 흑도 이제 2점을 버렸고요. 여기서 선택이죠. 상변일지 귀 쪽일지 아니면은 들어갈지요.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를 막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삼삼을 들어간다면은 백이 맞고 2단 젖혀서 흑이 한 점을 제압하고 이렇게 2점을 끊어잡는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흑이 불만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흑도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이어서 버틸 거고요. 귀가 살아야 하나요? 네, 일단 이 귀 쪽이 잡히면은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죠.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버티는 게 싫다면은 들어갔을 때 반대로 맞고 이단 젖혀서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은 이 2점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있는 것은 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백도 찝고 이곳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여기서는 백이 붙인다든지 중앙 쪽으로 씌우는 게 일감이기는 한데요. 집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 귀 쪽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네, 이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를 붙여서 이 흑돌이 아직 약하니까요. 이 흑돌을 이용을 해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날일자로 씌워가는 진행으로 갑니다. 자, 이러면 집은 좀 다칠 수 있겠습니다. 흑도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게 가장 일감이에요.
백이 있는다면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미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흑이 호구 치는 게 득인지 아니면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곳에 조금 약점을 남겨두는 게 득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상변 쪽에 백집이 나는 형태는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점을 움직여가는 방법이 더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큰 자리가 이곳을 밀어서 틀어 막는 게 큰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이쪽에 꼬부리는 쪽에 돌이 오면은 흑이 받더라도 나중에 이곳을 젖히고 끊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든요. 흑이 수가 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좀 놓고 따내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찝을 때 이런 식으로 막으면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자, 이제 곧 김상인 선수 투혼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바둑은 확실히 흑이 두기가 좀 어렵죠. 흑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최대한 크게 지으면서 나머지 백집들을 그리고 상대를 해야 되는 만큼 두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네. 집이 한 곳에만 쏠려 있으니까요. 이 집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붙이고 젖혀가는 진행으로 가는데요. 지금 백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이쪽을 단수치고 돌파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까보다 흑의 자세가 훨씬 좋거든요. 3-3을 들어간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아마 백이 이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집으로 버틴다면은 차라리 이쪽을 한 점을 끊어 잡고 단수치고 나올 때 이곳에는 하나 교환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늘어서 버티는 게 이 진행이 집으로는 가장 버티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어서 받았습니다. 있는 게 가장 무난한 수죠. 흑도 호구를 치고요. 백도 이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을 단수 치는 것도 좋아요. 이으면은 있는 게 아니라 늘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 쳤을 때 흑도 여기를 당장 안 잇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직 생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송일영 선수는 조금 더 여유롭게 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인 선수도 집으로 끈끈하게 잘 버티네요. 두 점 버리는 선택도 냉정했고요. 좌상귀 쪽 진행도 괜찮았습니다. 네, 저상 쪽 그리고 상변 쪽의 백집을 부수면서 지금은 집균형이 오히려 만약에 우아 쪽만 깔끔하게 집이라면은 네. 집만 놓고 본다면 흙이 많아요. 우아에 별 탈이 없다면요. 네,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죠. 네. 송혜령 선수의 선택이 좀 더 길어지겠는데요. 네, 오늘의 승부판이 됐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김상인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송혜령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9) 한국 여자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 장고입니다. 인제 하늘내린의 송혜령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상인 선수인데요. 자, 지금 그래프가 5대5로 맞춰졌는데요. 네, 지금 단수 치는 게 이상한 거 봅니다. 그러게요. 네, 이쪽을 다가서는 게 집으로는 좀 더 둘, 크다는 얘기 같아요. 넷, 흙도 아마 이쪽 일곱, 여덟, 부근을 늘었을 때 이쪽 부근을 다가서면서 백도를 압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수 치니까 또 베개 그래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단수 치는 게 안형만 놓고 본다면은 흑돌에 있어서 좀 손해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 쳐서 백도 이쪽을 잡을지 아니면 이을지에 대해서도 왼쪽, 하나, 고민이 되거든요. 잡게 되면은 넷, 흙이 따내는 게 선수라서 다섯, 이 흑돌은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네. 흙이 먼저 교환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흑의 수가 놓이니까 베개 그래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백이 늘면 여기는 받아야 합니다. 손을 빼는 것은 이 자리를 당하면은 흑이 한 수를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젖히면 이 흑돌에 대한 사활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면은 받아야 되는데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우면
중앙 쪽의 흑돌이 갈라지면 전체적으로 바둑이 흙이 갑자기 얇아지기 때문에 둔다면은 아래쪽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삼십 초 하나, 흑도 상변 쪽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백이 단수치고 30초 하나, 치중 가면 둘, 셋, 넷, 다섯, 있고 젖혔을 때 일곱, 잡히지는 않더라도 일단 이 교환 자체로 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네, 흑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집으로 엄청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실전에서도 한 칸으로 받아뒀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약간은 애매한데요. 흑도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도 한 칸을 뛰면은 귀로 살면 되고요. 젖히면은 30초 하나, 달려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김상인 선수는 30초 하나, 여기까지 둘, 셋, 교환이 되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을 뛰고 어디를 두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있는 게 선수로 듣고 차단을 하면은 이 백돌도 못 살아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백도 여기는 찔러두고 기세로는 갈라야죠. 계속 상변을 두는 게 아니라요. 상변 쪽은 좀 나중에 신경 쓰고요. 일단 여기는 가르고 싶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이라도 중앙을 물어볼까요? 지금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젖히고 날일자를 두면은 붙여서 30초 하나, 둘, 이쪽은 선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흑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네 번 남았습니다. 백도 선수로 이 자리를 찝으면서 백의 형태도 정말 좋아요. 가를 수도 있고 뭐 달릴 수도 있고요. 네, 어찌됐든 선수로 이쪽에 교환이 된다면은 백도 자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젖히는 것보다는 늘어서 사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 백이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이 두 칸을 벌렸을 때 아, 네. 이 돌이 없으면 흙이 차단이 가능한데 이 돌이 있으면은 지금 둘, 넘어가게 되나요? 네, 백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귀 쪽을 둔다면은 늘어서 받는 게 변 쪽으로 좋겠고요. 삼십 초 하나, 송혜령 선수도 이쪽에 손이 온다는 것은 있는다면 이쪽을 막아서 교환을 하겠다는 뜻 같아요. 만약에 이쪽 부근으로 받을 거라면은 굳이 이 단수 치는 교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귀 쪽으로 젖혀갑니다. 돌이 어느 쪽으로 향하던 백이 이 우하 쪽으로 먼저 손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30초 하나, 이쪽 부근에 백이 살짝 결정을 해두고 넷, 두더라도 여섯, 일곱. 흙은 백이 먼저 뒀을 때 손 빼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기를 끊는다든지 당장 이 귀 쪽에서 수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백이 둔다면은 거의 받아주겠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그 수는 되게 고민되게 만드네요. 어떤 게 고민될까요? 만약에 이 자리를 백이 둔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늘어서 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뒀을 때 백이 확실히 득이죠. 넘어가는 자리요. 네, 그렇다면은 둘, 그냥 두면 되겠네요. 넷, 백도 다섯, 여섯,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좀 더 고심해 보는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어찌됐든 백도 이곳의 교환은 미리 해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던 이 자리를 두던 지금 상황에서 먼저 두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흙이 사실 이 젖힌 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생략을 하고 두는 게 나았을까요? 아홉, 여기서 송일영 선수가 상변으로 돌아갔는데요. 글쎄요. 상변 입구자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끊어 잡으면 30초. 하나, 이곳을 주겠다는 뜻인지. 셋, 어찌됐든 백의 입장에서 먼저 교환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는 자리인데 좀 아깝기는 합니다. 하나, 좌상과 상변의 진행은 일단락이 됐고요. 넷, 다섯, 여섯, 중앙 쪽보다는 변 쪽으로 해서 이곳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둔다면은 중앙 쪽이 사실 이 흑도를 갈라가면서 좀 더 괴롭히는 수가 될 텐데 이거는 타협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두는 게 좀 하나, 둘, 셋, 나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나 밀고 나서 일곱, 막던지 그냥 막게 되면은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집으로 꽤 손해니까요. 흑도 여기는 하나 밀어두는 게 네, 나았을까요? 밀어두면은 나와서 끊을 때 단수 치는 자세가 좋은데 이거는 백도 밀어 올리는 자세가 꽤나 좋습니다. 끊으면은 받아서 이거는 흙이 좀 까다로운데요. 하나, 젖히고 그냥 끊을 때 이쪽을 한 칸을 뛰더라도 다섯, 이 두 점까지는 흙이 살리기는 어려워요.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김상인 선수도 집으로 버틴다고 버틴 건데 버티기 전에 이곳의 교환 하나는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았네요. 네. 30초. 하나, 둘, 이 교환이 돼 있더라면은 흙이 다섯, 이곳의 연결을 강요할 수가 있는 느낌인데 아홉, 지금은 끊어가는 위력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은 이 두 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쪽의 연결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한 수 차이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둘, 셋,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끊고 받고 늘고
밀면은 이곳에 교환을 다 해두고 손 빼는 게 가능합니다. 손 빼고 먼저 이쪽을 넷, 둘 수가 있어요. 여섯, 일곱, 그러면 흙집도 크게 지켜갈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백도 이쪽을 당장 꼬부리는 것은 흙이 여기를 끼우는 수가 남아 있어서요. 살리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30초. 네, 막상 이쪽에 따내는 게 선수니까 백이 이돌과 이돌 수상전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촐기 보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촐기 2회씩 남았습니다. 지금 그 수가 되나요? 손희령 선수도 이쪽을 늘지 않고 그냥 끊습니다. 따내면 입구자를 뒀을 때 네. 이곳까지는 찔러두고 따내고 돌파를 해서 끊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단수 한 방도 정말 아프고요. 계속해서 조여간다면은 둘, 딱 봐도 백이 수가 넷, 꽤 많아 보이거든요. 여섯, 흙의 수가 막상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흙돌은 갖췄는데요. 네, 김상인 선수가 지금 두 점이 잡히면은 이곳에 연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좀 버틴 것 같은데, 네, 백도 당연히 화나죠. 네, 끊어가면서 지금은 수상전이 될 텐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만 봐도 수상전은 백이 빨라 보이는데요. 아홉, 네. 먼저 끼워가는 게 괜찮을까요? 이것도 잡으면 착각입니다. 붙이면은 넘을 수가 있어요. 교환이 있어도 백이 넘어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나, 둘, 네, 김상인 선수 지금 착각을 했어요. 백이 잡자마자 확실히 착각했다는 제스처가 나왔죠. 네. 만약에 저게 착각이 아니고 네, 페이크였다면 네. 이 선수는 크게 될 선수입니다. 이미 연기력은 장착하고 30초. 프로 데뷔한 선수네요, 그럼. 셋, 네, 근데 지금 착각인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지금 김상인 선수가 노려보는 거는 이거죠. 이쪽을
백이 단수 치면은 일선을 늘어서 받을 때 끊어서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패도 막상 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만치 않기는 한데 백이 이어서 패를 해야 된다면은 백도 부담인데 이 상황에서 패를 하다가 흑이 해소하는 타이밍에 한 점을 따내면은 30초. 하나, 흑도 사활이 셋,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섯. 어쨌든 여기서 패로 버티는 게 네. 그냥 흑의 입장에서는 추상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긴 한데요. 문제는 패감이 없어요. 30초. 백이 하나, 이 대마에 대해서 패감을 썼을 때 다 넷,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도 팩감이 많이 나올 텐데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붙여서 패감을 쓰는 것은 대학수입니다. 일선을 늘어야 되는데 한 점을 잡히는 순간 네. 이 백돌이 살아있는 채로 패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일단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30초. 수상전보다는 패가 나은 선택이지만 다섯, 이 또한 괜찮은 진행은 아닙니다. 아홉, 열. 여기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패감을 쓰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팩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걸까요? 네, 좀 더 버티는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찾아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마지막 철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송혜령 선수도 이곳을 이어서 패를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 패를 졌을 때 이 좌쪽의 백돌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덜하긴 한데 문제는 이곳에 찌르는 수가 남는다는 거죠. 30초.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단수 쳐서 패를 하는 편이 지금은 훨씬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 정말 괴로운 패입니다. 흑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패고 네. 그리고 패감으로 이런 쪽을 패감을 쓰면은 마지막 해소를 했을 때 백이 됐다는 게 셋, 선수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괴로운데요.
지금 백이 설마 이쪽을 잊진 않겠죠? 30초. 하나, 네,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네. 셋, 넷, 다섯. 네, 잡아갔습니다. 자, 단수 들어갔습니다. 네, 패를 따내고 이곳에 단수 쳐서 팩감을 쓰는 게 가장 덜 손해고요. 흑이 따내면은 백 이쪽을 찌르죠.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하면은 이 흑돌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흑돌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쪽도요. 네, 여기는 받아야 되고요. 따내면은 이쪽에 팩감을 쓰고 따내고 여기서 사실 이렇게 팩감을 써도 흑돌이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마지막. 하나, 둘, 끊어서 팩감을 쓸 겁니다. 다섯. 좀 더 확실한 팩감이죠. 초 하나, 둘, 뭔가 분위기는 지금 이 장면에서 승부가 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네, 갑자기 좀 추위를 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패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패가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흑은 무조건 이 패를 이겨야 되고요. 확실히 백이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한데 흑이 이 팩감을 쓰고 나서 이곳을 따냈을 때 그 다음 팩감이 뭐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초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김상인 선수의 팩감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단수 치는 팩감 써가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를 흑이 이기더라도 네. 백이 되땄을 때 여기를 흑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패인가요? 네, 받지 않는다면은 백이 두는 순간 흑돌이 잡힙니다. 네. 정말 두기 싫었을 팩감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을 잊고요. 패를 따내면은 이런 찝는 팩감을 쓰더라도 네. 패를 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뭐죠? 왜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쪽을 잊지 않는 거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넷, 다섯, 네,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이곳에서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끝낼 수 있었던 자리인데, 네, 이었으면 바둑이 거의 끝났어요. 팩감을 흑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데를 끊는 팩감을 쓰더라도 패를 따내고 백이 따낼 때 이쪽을 받아야 되고, 백이 마지막, 이쪽에서 득을 보면은 둘, 네, 거의 바둑이 넷,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승부가 좀 더 길어지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네, 계속해서 흑을 괴롭히죠. 여기를 늘어서 백도를 계속 잡으러 가기에는 마지막, 네, 중앙 쪽이 바로 돌파가 됩니다. 셋, 네. 넷, 다섯, 자, 여섯, 흑도 이곳 처리를 잘해 받아야겠습니다. 네, 좌변 패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았는데요. 김상인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장고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수거북선과 인제 하늘내린의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김상인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장고대국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하규 위쪽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이을 때 밀어서 받는 것은 젖혀서 중앙 쪽이 뚫리죠. 설마 이으면은 30초, 늘어서. 하나, 둘, 셋, 네. 두 점을 주고 잡으러 가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것밖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두고 찌르면은 모양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보통 저런 모양일 때 만약에 흑이 잡는 게 마지막, 가능하더라도 알면서도 두기가 힘들거든요. 네. 다섯, 뭐 여섯, 승부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잖아요. 네, 그 알면서도 힘든 자리를 두어 갑니다. 네. 자, 승부가 여기서 가려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저희가 본 순간부터 매번 승부처인 것 같아요.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우아기가? 뭔가 한 세 번째 승부처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흑이 좀 무리 같거든요. 두고 붙일 때 늘어야 되는데 찌르면
나가고 있는 수가 돼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송혜령 선수가 중앙 쪽을 찌르는 수만 본다면은 네. 이 바둑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읽기도 일단 송혜령 선수가 여유가 더 있죠. 네, 2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척하고 한번 먼저 찔러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네, 10초. 하나, 좋고요. 둘, 만약에 여기서 패가 벌어진다면 이런 것을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네, 어쨌든 시간이 쫓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교환을 해두는 편이 좋기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까지는 선수죠.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한 칸 뛰는 거는 이쪽을 찌르고 받았을 때 이건 백이 확실히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두는 것과 이쪽을 찌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무난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를 그냥 젖히는 것. 10초. 하나, 네, 그렇긴 한데 셋. 이거 뛰는 게 어렵지 않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이 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있나요? 받으면은 찌르면은 이쪽을 찔러서 막을 때 마지막. 찌르거든요. 하나, 둘,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찌르고 다섯. 세 점을 잡는 것은 이거는 백이 가능한데 네. 뒤로 찌른다면은 흙도 길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글쎄요. 저는 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있지를 않고. 자, 2선으로 갔는데요. 네, 송혜령 선수도 지금 굉장히 냉정합니다. 지금 한 칸을 뛴 게 있는 것은 안 되는 순간 바둑이 끝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타협을 하면서
득을 본다면은 어차피 우아 쪽은 흙집이었기 때문에 네. 네, 바둑을 계속해서 네. 길게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6, 7, 8. 정말 이 선수는 타협은 없다는 건가요? 근데 이건 뭐죠? 이으면? 젖히는 것은 쌍립 쓰고 끊어서 백이 있는 게 선수고 이쪽을 먹여치고 젖히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두는 게 돼야 되는데 찝는 수가 있어요. 넘는 것은 끊어서 한 점을 때려내도 2점이 잡히네요. 김상인 선수가 다시 한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착각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이 선수가 승부 호흡이 굉장히 좋긴 한데 네. 그 중요한 순간에 8, 9. 네, 착각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바둑이 끝났네요. 네,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술기 착각이 있었는데요. 네, 한 5수 이내에 돌을 거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대국이 종국이 됐습니다. 이대국 김상인 선수가 초반에는 잘 준비를 해서 네. 기분 좋은 정석을 선택을 하면서 초반에는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은데요. 중반 이후에 승부처들을 맞이하면서 뭔가 좀 착각 때문일까요? 좀 아슬아슬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고대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 하늘내린의 송유령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송유령 선수도 올 시즌 출발 성적이 좋습니다. 현재 4승 2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하늘내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팀의 든든한 2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6라운드 2경기는 인제 하늘내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세 판 모두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이국 속기대국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대국이었는데 이 대국이 생각보다 좀 일찍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정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버티면서 네, 중반에는 분명히 정현우 선수가 앞서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버티면서 좀 무리를 했고 이영주 선수가 그것을 잘 응징을 하면서 좀 이르게 흑대마를 잡고 승부가 결정이 됐죠. 네, 이렇게 2국은 이영주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자, 3국에서는 김미리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저희가 보기 시작할 때부터는 김미리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전 상황에서도 김미리 선수가 계속해서 판을 잘 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 스타일대로 바둑이 잘 짜였고 김미리 선수가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마지막에 한 차례 패싸움이 있었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좀 승부가 많이 기울어져
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장고대국으로 오늘 승부가 가려졌는데요. 사실 송혜령 선수와 김상인 선수의 대국은 저희가 본 순간부터 굉장히 손에 떨리는 그런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처였죠. 김상인 선수가 바둑이 나빴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버텨가면서 송혜령 선수를 잘 괴롭혔고 정말 아쉬웠던 것은 네. 김상인 선수가 분명히 좀 기회를 잡는 듯한 순간마다 좀 실수, 착각이 나오면서 네. 승부가 조금 허무하게 끝났죠. 네, 조금은 아쉽게 끝난 장고 대국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6라운드 2경기 승부는 인제 하늘내린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인제 하늘내린의 감독과 일주전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병용 감독과 김미리 선수입니다.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오늘 오더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의도하신 대로 짜였던 건가요? 네, 오더는 제가 생각했던 50% 정도는 네,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김상희 선수가 장고로 나오는 거 예상 못했는데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네,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50% 맞추셨을 때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예상에 빗나가서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었나요? 그래도 일단 저 김미리 선수가 제일 지금 저 이영주 선수랑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아가지고 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선수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없는데 네. 이제 김미리 선수가 안 그래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대 전적에서 조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미리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감독님이 다른 이유를 숨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미리 선수? 사실 저희 팀에서 제가 성적이 제일 그래도 안 좋았어가지고요.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좀 우쭈쭈 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는 그런 게 잘 통해서 자꾸 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대국을 저희가 2국 속기대국을 보고 3국을 보느라 이 중반부터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 전에 대국 내용을 간단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흐름으로 이끌어 갔었는데 사실 제가 패나는 수를 살짝 못 봐가지고 그때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패를 흑이 마지막에 좀 패감을 잘 썼으면은 그래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인공지능 그래프는 100이 9대1로 여전히 앞서 있었거든요. 네, 패가 났을 때도요. 네, 근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을 것 같긴 했어요. 네, 과연 대국자는 그 패가 났을 때 몇 대 몇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김미리 선수는 하변에 패가 났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일단 제가 그 전에 좀 유리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패가 나가지고요. 뭐 사실 그래프로 따지면 아직도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여발이 많이 해봤고 역전패도 많이 당해봤고 해가지고요. 그냥 좀 집중해서 수치에는 연연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미리 선수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1주 전인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했던 성적으로 인해서 조금 팀에서도 같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좀 몸이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사실 제가 계속 패하고 있긴 했는데 한 3국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두는 것 같아서 뭐 패점이 한두 판 정도 더 쌓인다고 해도 저는 그냥 꾸준히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고요. 그냥 하다 보면 팀원들이 워낙 잘해서 그냥 잘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개인 승수가 8승인데 팀이 4승인 거죠? 감독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좀 효율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네, 지금 김미리 선수가 2승인데 다 공헌도가 100%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헌도로 밀어붙이는 팀으로 나가겠습니다. 역시 확실한 1주전이네요. 네, 요즘 인제 하늘내린처럼 기세가 좋은 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팀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김미리 선수에게는 김미리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 네, 저희 인제 하늘내린 좀 응원해주는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연패를 하다가도 이번에 또 연승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끝까지 막 계속해서 응원해 주신다면은 네,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더 이상의 네,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네, 그런 멋진 팀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1주전으로서 처음에 좀 출발이 안 좋아서 팀이 좀 잘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팀원들도 만났고 지금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인자 하늘내린이 분위기를 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네, 6라운드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7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로 인제 하늘내린이 4승을 달려가게 됐습니다. 인제 하늘내린으로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요. 여수 거북선 팀이 네, 아직도 그러게요. 네, 네, 여수거북선과 부항약품이 네. 아직까지 1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두 팀이 워낙 강팀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시작 중이니까요.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내일은 6라운드 3경기가 펼쳐집니다. 서귀포 츠심리와 부안 곰소소금이 만났어요. 네, 강팀 간의 대결이죠. 네,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내일 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6라운드 3경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